안녕하세요. 안녕캔버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포토샵 기초 과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업을 다 마친 후 어떻게 저장하고 내보내야 하는지 정확하게 한번 배워볼게요. 포토샵에서 기본 저장이란 먼저 포토샵 작업 파일을 저장할 때는 PSD 형식으로 저장하는 게 기본입니다. PSD라 하면 포토샵 기본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저희가 작업할 때 PSD로 저장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포토샵으로 저장해서 원본 파일을 전달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나중에 같이 한번 배워보겠지만 일러스트레이터 있죠. 일러스트는 PSD가 아닌 AI라고 따로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잠시 뒤에 제가 보여드릴 내용인데, 이렇게 작업한 거를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위에 보시면은 상단 메뉴들이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좌측에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파일을 클릭하시면 저장이 있어요. 아래 내려보시면은 세이브라고 있죠. 요 세이브를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우측에 보시면은 컨트롤 S가 있는데, 이거는 세이브에 대한 단축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바로 아래는 세이브 에즈예요. 세이브 에즈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예요. 그래서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포토샵 파일이 있으면 그대로 세이브를 누르시면은 그 파일에 덮어쓰기가 됩니다. 근데 나는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 이러면은 Save As를 누르셔가지고 따로 지정하셔서 그렇게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기능 정도 알고 계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포토샵의 확장자는 PSD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장하실 때 제가 예시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썸네일 버전 1, V는 버전이에요. 그리고 날짜 2025, 2025년이니까 2025, 그리고 지금 6월이죠? 06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오늘 7일이니까요 07로 하셔도 되고요. 저 버전을 지우시고 01 버전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정해진 거는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별도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psd 있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PSD 형식으로 이렇게 저장할 거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점은 반드시 찍어 주셔야 됩니다. 어떤 파일이든지 다 똑같겠지만 .psd, .ai, .jpg, .png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디자인 작업을 할 때 레이어 많이 쓰죠. 당연히 쓸 거고, 마스크, 효과 등 모두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텐데, 이러한 모든 정보가 유지되고 언제든지 다시 열고 수정이 가능하다는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포토샵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게 되면 이미지로 내보내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 타입이라고 하면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모든 분들이 JPG 아니면 PNG로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완성된 이미지를 다른 곳에 쓸 때는 JPG나 PNG 형식으로 내보내기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내보내기 전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JPG가 뭔지, PNG가 뭔지 뭐 들어만 봤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미지로 내보내기 이렇게 해서 요거는 내보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포맷 타입 있죠. JPG하고 PNG 두 가지 타입. 그리고 이게 어떻게 다른지 특징이 있습니다. JPG는 배경이 없어요. 그리고 용량이 작고요. 품질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는 언제 쓰냐면
보통 이제 유튜브 썸네일 만들 때나 아니면은 저희 사진 작업할 때 있죠.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PNG죠. PNG는 배경 없이도 내보낼 수는 있는데 배경을 투명하게 해서 내보낼 때는 반드시 PNG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부분 하나는 고화질 유지예요. 이렇게 저장을 해보시면 JPG보다 PNG가 용량이 조금 더 무겁구나라는 거를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이는 고화질이기 때문에 JPG보다 조금 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고 작업할 때나 아이콘, 웹 배너 있죠. 요런 거를 작업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물론 JPG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PNG로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고퀄리티로 해서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까지 작업을 하시면 이미지로 내보내기 방법이 있죠. 위에 보시면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에서 여기 익스포트 있죠. 영어 버전으로 돼 있으신 분들은 익스포트로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웹용으로 저장하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Save for Web이라고 Legacy라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Alt, Shift, Ctrl S가 있죠. 이게 단축키예요.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도 해 놓기는 했지만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옵션 박스가 하나 나타날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의 한 부분만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기서 Alt 키를 누르고 돋보기에 마이너스가 지금 나타났죠. 여기서 클릭 하면은 전체 보기로 이렇게 다 보실 수 있고요. 컨트롤을 누르고 플러스가 돼 있죠. 클릭 하면은 확대돼 가지고 일부분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어떻게 하시던지 상관은 없는데 JPG로 할 때는 162.8KB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이는 여기 보시면은 JPG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밑에 보시면은 요런 지금 기능들이 있죠. 이거를 제가 PNG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PNG로 바꿨더니 여기 Transparency라고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투명도를 설정할 때 체크를 해주시면은 배경 없이 바로 그냥 알파 값만 빠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배경이 있기 때문에 투명도가 먹을 순 없지만 만약에 파란 색깔이 빠졌다고 했을 때 요거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PNG 타입으로 밖으로 빼시면 요것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디자인 하시거나 영상 편집 디자인 하실 때 이 PNG 타입을 가지고 오시면요. 글씨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미지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배경 없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를 누르시면은 바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단축키가 Ctrl, Alt, Shift, S로도 저장하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번에는 인쇄용 파일 저장하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쇄물로 만드실 예정이시라면은 설정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디자인을 하시다 보면은 그냥 웹상에서 디자인을 하셔서 쇼핑몰이나 아니면 썸네일, 뭐 인스타그램용이나 유튜브용이나 다양하게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쇄물 있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배너 만들기나 아니면은 리플렛 만들기 아니면은 패키지, 포장 박스 이러한 인쇄물 있죠. POP 이거는 설정이 좀 다른데요. 인쇄용 파일을 저장하실 때에는 해상도가 보통 포토샵을 이렇게 컨트롤 N을 누르셔가지고 끼시면은 뉴 다큐멘트를 이렇게 여실 때 우측에 기본 비율 1920에 1080으로 설정이 돼 있으실 겁니다. 단위는 픽셀일 테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레졸루션이 이게 즉 해상도를 얘기하는데 해상도가 72로 되어 있을 거예요. 단위는 DPI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웹에서 하실 때는 가능하세요. 그리고 웹에서 하실 때는
RGB 컬러로 설정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인쇄물을 하실 때에는 70이가 아니라 300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컬러 모드도 CMYK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세요. 여기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들어오는 질문인데, RGB가 뭐고 그러면은 CMYK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제가 이번 강의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따로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보시면 되고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72로 되어 있는데 72가 아니라 300으로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색상 모드는 RGB가 아니라 CMYK로 설정하는 거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그 인쇄물이나 이런 거 작업하실 때에는 포토샵 말고 일러스트에서 하실 거예요. 제가 이것도 나중에 일러스트 수업할 때 한번 보여드리기는 할 건데, 포토샵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조금 다릅니다. 한번 보시면 포토샵은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픽셀 단위예요. 그래서 단축키로 이렇게 이제 픽셀이라고 줄여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한글로도 써드릴게요. 픽셀. 일러스트는요 픽셀이 아니에요. 벡터예요. 벡터. 벡터라고 부릅니다. 벡터.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어떤 게 다르냐면, 포토샵은요 이렇게 Alt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쭉 보시면은 요렇게 무슨 그 와이어 프레임이 보일 겁니다. 이거 네모칸 하나가 픽셀이에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일러스트는요 이거를 확대해도 해도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쇄물을 작업할 때 일러스트로 작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은 파일 형식이 있어요. 파일 형식은 PSD,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PSD 있죠. 그리고 TIFF 또는 PDF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통 PDF도 이제 일러스트랑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토샵에서는 PSD 원본 파일에서 PNG, JPG 이렇게 추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설정 방법은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해상도 300이었죠? 컨트롤 N 누르시면은 이거 나왔었죠? 여기서 해상도 요거 72가 아니라 300, 색상 모드는 RGB가 아니라 CMYK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픈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작업이 완료되시면 이미지, 여기 이미지 있죠? 여기 모드에서 CMYK로 변환하고 나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기본 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인쇄물은 일러스트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포토샵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뭘 참고하실 겸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인쇄소에 넘길 때는 여백, 자르기 선 확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러스트나 뭐 애프터 이펙트나 다 똑같아요. 포토샵도 그렇고. 여기서 컨트롤 R을 눌러주시면, 그러니까 단축키거든요. 이게 룰러가 나올 거예요. 룰러. 그럼 여기서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여백을 줄 거고, 내용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를 보통 설정해서 이런 이제 자간 맞추거나 이제 가로 세로열 맞출 때 네, 요렇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안 그래 버리면 저희가 이제 요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제 어떤 제품을 샀어요. 제품을 사면은 그 포장 박스 옆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죠. 이거는 어디서 왔고 어느 나라 제품이고 어떤 성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일자로 간격이 쫙 맞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안 돼 있으면은
잘못하면은 정말 뭐 삐뚤빼뚤 띄어쓰기도 안 맞고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작업을 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장 시 주의할 점 3가지가 있는데 그거 말씀드릴게요.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PSD 저장을 안 하고 JPG만 저장을 했을 때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JPG를 이걸 그대로 저장을 했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적어놨지만 저장을 했어요. 그럼 이미지 파일로 밖으로 바로 빠지겠죠? 그러면 다음번에 이미지만 열었을 때 보이기만 할 뿐이지 이거 수정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정하실 거를 생각하시면 PSD 원본을 꼭 저장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PNG로 저장을 했는데 투명 배경이 없어요. 이거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한번 예를 들어 가지고 예시로 한번 볼까요? 제가 아무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어를 올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컬러를 아무거나 지정하고 이렇게 칠한 다음에 자 이거를 외부로 저장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배경이 하얀 색깔이죠? 이거 그대로 빠집니다. 나중에 열게 되면은 저장하시고 나서 열게 되면은 그대로 빠져요. 근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 JPG예요. 그러면은 PNG로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이걸로 바꿔볼까? 이럴 수 있어요. 자, 이걸로 설정했어요. 근데 또 안 빠지죠? 이거는, 네, 당연합니다. 이거를 빼려면 바탕을 빼줘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캔슬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포토샵을 오픈하셨을 때,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잠겨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요 눈 표시 있죠? 밑에 눈 표시가 있는데, 레이어 쪽에, 그거를 클릭해서 꺼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체크 패턴으로 바뀔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또 하얀색이에요. JPG죠? 바탕을 뺐어요. 빼고 PNG로 바꿔봤습니다. 바꿨더니 또 안 바뀌었어요. 여기서 트랜스페런시를 눌러서 투명도를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반드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미지를 가지고 왔을 때 배경 없이 눕기 딸 필요도 없이 이 소스만 가지고 와서 디자인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거를 한번 볼게요. 마지막 거는 이제 작업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쇄를 하려고 인쇄소에 맡겼어요. 근데 그때 파일이 72dpi였어.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맡겨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바꿔보니까 결과물이 다 깨진 거예요. 여기 포토샵에서 봤을 때는 너무 깔끔하고 이쁘게 잘 나왔는데 인쇄물을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인쇄소에서는 딱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DPI를 300으로 안 맞춰주셔가지고 이렇게 깨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맡길 때 보면은 이제 여러 업체들이 있지만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에 보면은 300 DPI로 맞춰서 제출을 해주세요. 아니면 그거를 받아서 검수를 해요. 검수를 해서 300 DPI가 아니면 다시 요청을 합니다. 이거 바꿔서 주세요. 300이면은 그대로 바로 진행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장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레이어 숨긴 거, 그 다음에 이제 해상도 있죠. 그리고 색상 모드,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다 하셨다고 하시면 이제 폴더 정리를 해야겠죠. 폴더 정리를 하고 뭐 디자인 작업하다 보면은 갑자기 컴퓨터가 꺼질 수도 있고 포토샵이 크래시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작업할 때
디자인할 때 무조건 백업을 해야 되거든요. 백업은 다른 추가적인 공간에 저장을 별도로 해주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데스크탑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데스크탑, 노트북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노트북에 저장을 하시겠죠. 플러스 외장하드 가지고 계신 분, USB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거기다가 별도로 저장을 해주시게 됩니다. 백업하는 방식이 보통 그렇게 흘러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보통 이제 저는 정리할 때 작업이 끝나면은 이런 식으로 폴더 안에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그 안에 폴더를 또 만듭니다. 안 그래 버리면 한 폴더 안에 PSD도 있고 JPG도 있고 PNG도 있고 다 섞여 버리면 나중에 파일 찾기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네. 그래서 폴더를 한 3개 정도 만들어 놓고 근데 여기서 선생님 여기서 JPG랑 PNG랑 같은 이미지인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별도로 해놓을 필요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네. 이렇게 별도로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명도를 이제 만들어서 투명한 이미지를 밖으로 뺄 때는 PNG로 해야 된다고 무조건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은 그런 거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JPG랑 PNG로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PNG, JPG, PSD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시고 거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버전 1, 버전 2, 버전 3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에 계속해서 덮어쓰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만약에 그 파일이 못 쓰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1, 2, 3, 4, 5까지 해놓고서 그게 크래시 나서 나중에 다 날아갔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이전 단계인 4부터 열어서 다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2가지 팁을 더 드리면은 백업 하실 때 있죠.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드라이브, 예를 들면 구글 드라이브나 드롭박스 등 이런 저장 공간을 통해서 백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외장하드 또는 USB 이중 저장도 해두시면은 이제 안심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외장하드 또는 USD 이런 데다가 같이 저장을 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정성도 보장이 되고 나중에 내가 데스크탑에서 작업을 하다가 밖에 외부에 가지고 가서 파일을 열어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정성 뿐만이 아니라 정말 편리성 등등등 그러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은 포토샵 작업을 어떻게 저장하고 내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상황별로 어떤 파일 포맷을 선택해야 하는지 같이 배워봤는데요. 이걸로 포토샵 기초과정 10강이 총 마무리가 되었어요.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부터는 드디어 중급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더 실전적인 내용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RGB 그리고 CMYK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도 강의를 업로드 할 테니까 이 강의 이어서 바로 시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초급 강의가 이렇게 10강으로 일단 마무리는 되었는데 이제 질문 주시는 거나 아니면 별도로 추가적으로 있는 기능들, 내용들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초급, 중급, 고급 레벨에 맞게 계속 업로드를 할 테니까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안녕 캔버스였습니다.